8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8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것인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더니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0.01%, 전세 가격도 0.01%,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 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6주 만에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비수기 때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징으로는 지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 흐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 단지와 학군지를 중심으로 다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하이엔드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 충북 지역이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제가 이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도 나타났고, 전세 가격은 그대로 지난주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수기에도 전세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이제 9월 이사철이 시작이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대비한다면 매매, 전세 모두 서울과 수도권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의 무게감이 쏠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TV 더 조이면 강남 용산 집값 진짜 잡힐까? 이제 하이엔드 주택이죠.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위치한 이들 지역의 집값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이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 특단의 대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들 규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규제 지역이라고 그러면 강남 3구와 현재 용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좀 확대 지정하거나 현재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60%에서 50%로 낮추겠다 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강남이나 용산 지역의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편에서는 결국은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요 감소로 이들 지역의 집값이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 경험을 보면, 또 집값 상승의 패턴을 보면, 뭐 일반적인 법칙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남이나 소위 마용성 이런 지역은 뭐 그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하향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7대3의 법칙, 그러니까 강남과 용산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대출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나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과 용산, 우리가 또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들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공공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강남과 용산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국공유 유휴부지 개발 유망 지역은 어디? 네, 지금 한정혜 정책위장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자료를 요약하면, 뭐 이전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급 대책이에요. 근데 공급의 방향은 뭐 재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아마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공공유휴부지, 그러니까 국공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기 신도시 이런 걸 좀 빠르게 하겠다. 이제 속도전을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의 국공용주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3만 5천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급을 하면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의 비중을 보면 8대2 정도 됩니다. 공공은 LH나 SH, GH 이런 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주로 임대주택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공주택 중에서도 공적주택을 늘리겠다 이런 새로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은 국공유지인데 실제 공급을 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 주택의 토지 임대부나 또 환매부라든지 지분 적립형 좀 들어보셨죠?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대방동이 하나 있고 용산 유수지 또 종로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성수동의 경찰 기마부대 이런 지역들에서 앞으로 공급을 늘려서 한 3만 5천 가구를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나올 때 이들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 저축통장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적극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at